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왕 2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 Sell in May라는 유명한 증시 격언이 있죠. 미국은 사실 여름 휴가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를 앞두고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떠나기에 앞서서 포트폴리오 다 정리하고 떠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달에 비해 미국은 5월에 수익률이 좋지 않아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 거시적인 상황 보시면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시중금리의 부담 등이 시장에서 계속 변수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맞게 되는 5월 증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 그 대비가 더욱더 절실한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한 두 분의 어드바이저들에게 명쾌한 시장 전략 받아볼 예정이고요. 여러분의 고민도 녹여내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 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2786-1022-1023 두 대의 전화 열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밖에 다양한 소통 창구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위원들과 보다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만 어드바이저 그리고 최원범 어드바이저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머니왕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다음 주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전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최원범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토요일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미증시가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월간 수익률로 4월 수익률 마이너스, 대폭의 마이너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월간 최악의 성적표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긴장이 되는 오늘이기도 하고 두 분은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김진만 어드바이저, 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나스닥이 최근에 무빙이 심상치가 않긴 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2, 3분기에 공급만 관련된 이슈 혹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좀 시장에서 나오면서 좀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나스닥의 대부분 하락의 주범은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관련해서 너무 이제 생각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이 좋지 않게 나오는 바람에 거의 10%, 1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거의 시총만 거의 100조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3위잖아요. 네. 그래서 지수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지수가 어느 정도 페이크가 있긴 합니다. 4% 정도까지는 이제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개별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단기 악재로 막 3% 하락하면 지수가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4%까지의 하락은 아마존이 만들어낸 주범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2분기, 3분기 때 긍정적인 시각만을 나타낼 수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다 이제 다음 주에 FOMC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과연 어떤 시장의 스탠스가 유지가 될지, 그다음 혹은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현금을 정말 잘 쓴다면은 정말 하나의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마존이 빚어낸 나스닥 지수의 하락은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면 우리의 비전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는 하루 휴일이 있어서 총 4거래일 진행이 되잖아요. 어떤 전략,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채우면 좋을까요? 네, 5월은 가정의 날이라 그러는데 좀 가정의 좀 계좌도 좀 편안하게 좀 바라면서요. 일단은 맞아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20%, 그다음에 실적주 마찬가지로 30%, 현금 50%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일단 뭐 자동차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자동차 계속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지수에 대비해서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부품주들마저 같이 끌어올리는 이유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사들은 시장에 대응하기가 원활하지 않는 그런 영세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부품사들이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만큼 1분기 실적에 대한 악화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의 호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품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 악재가 소멸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좀 편안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보시면 현대차 내부에서 현대글로비스는 물동량 관련해서 이제 운임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서 또 실적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각자 개별주마다 다 인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파트를 잡아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수익률이 현저하게 갈릴 수 있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부품주들 한번 보시게 될 경우에 화신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관심주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최근에 또 리포트도 잘 나오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꽤나 이제 유용한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화신 한번 자동차 쪽에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우리에게 종목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네. 자동차는 여전히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섹터라고 보셔서 다음 주 비전 전략으로 비율 자동차 20% 말씀 주셨고 화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다른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네, 그다음에 실적주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지수 대비해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실 때 두 가지 포인트 접근하셔야 됩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2분기 때, 3분기 때도 이런 실적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즉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1분기 때는 실적이 쇼크 났지만 그래도 2, 3분기 때는 회복이 되는 기업들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다 가는 거죠. 무조건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정말 실적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이제 편견을 가지시는 말고 2분기 때 과연 얼만큼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서 2, 3분기도 정말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먼저 1번으로 공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2, 3분기 때 실적이 좋을 수 있는 기업들을 오히려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는 좋은 찬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주가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저는 사실상 대형주나 이제 중형주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거고 일단 지수가 밴드 하단입니다. 계속적으로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 예를 들어 만약에 비중을 정말 실을 때 중소형주보다는 지금은 이제 중형주 이상이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에 위치하고 있거나 그래도 우량한 기업들을 이제 공략을 해보셔야지.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뭐 5%, 10% 이상 빠지는 그런 기업들 말고 그래도 만약에 지수 빠진 만큼만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건 지금 사실 호실적 발표하고 있는 대기업이 한 4개로 압축되잖아요. LG그룹, 삼성그룹, 네. SK그룹, 현대, 네. 차그룹. 네, 어떤 거 가장 괜찮았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LG 단을 LG 좀 공략을 해보시면 돼요. LG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이제 그쪽은 LG 실적이 안 전자, 나왔어요. 네, 그죠. LG 디스플레이. 앞으로도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LG 그룹주 중에서는 일부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맨날 나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 영업이익률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사실 LG 전자가 현재 부분에서 전장 사업 분야가 그래도 먹거리가 있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LG 전자도 지속적으로 밴드 하단에 있다면은 정말 강한 비중을 실을 때 이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수익률이 아니라 좋은 수익금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그룹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등이 호실적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투자의 아이디어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 실적주를 통해서 언급해 주셨고요. 자동차 20, 실적주 30, 나머지 50은 어느 현금입니다. 비중일까요? 이제 현금. 이번 주에 아마 다음 주에 변곡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일단 FOMC 있죠. 그 다음에
일단은 대기업들의 한국 말고 미국 대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돼서 만약에 다음 주도 좀 하락장이 이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현금을 이제 비중을 확보를 해두시고 FOMC 전후로 해서 강하게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 날 제휴는 조금 바뀌어 있겠죠. 그때는 현금 비중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많이 밀리는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왜 밀렸는지 혹은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여부에 따라 정말 이제 시드가 크신 분들께서는 지금이 좋은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금주에 잘 확보하신 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는 현금을 정말 많이 써도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이제 수요일 정도 돼서 충분히 국내장 혹은 미국장까지 베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최원범 어드바이저께서는 지난주에 이미 비전 전략을 통해서 현금 20% 전략을 주셨거든요. 지난주에 아마 참고하고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비중 전략을 구사하신 분들이라면 현금 어느 정도 확보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죠. 간밤 새벽에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딱 아침에 네. 오시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이제 미증시 보고 놀라셔가지고. 근데 잠깐 놀라고 정말 잠깐입니다. 잠깐 놀랐고 이게 만약에 미증시가 이제 아마존이 이제 이끌었긴 했는데 이 테크 쪽이 이제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저께 그 반등은 무엇일까로 생각하게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반등, 만약에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다면은 그리고 오늘 맞이하는 또 미증시에 대한 급락, 그러면 정말 자리 이탈이 굉장히 좀 가속화될 수도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870선, 850선까지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렇지 FO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0.50%에 대한 금리 인상은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섹터 지금 비중을 그래도 현금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 포트를 좀 전략적으로 구성을 또 바로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30% 리오프닝 가지고 왔습니다. 이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이 2년 넘게 굉장히 좀 어색할 텐데 실외에서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됩니다. 5월 2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마스크를 지금 계속 쓰고 있다가 실외에서는 이제 벗게 되는데 굉장히 좀 신선하면서도 이게 지금 기다려왔던 일상이고 너무 당연한 일상인데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래서 꿈틀꿈틀 금요일자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크게 슈팅을 날렸었죠. 그래서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레벨업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같이 지금 먼저 좀 출발한 종목들보다는 좀 새로운 리오프닝 재료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저출산 쪽에서도 지금 정부 정책, 신정부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5월 5일을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손오공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 관련된 지금 재료들도 리오프닝이거든요. 이 아기들도 그렇고 이 장난감도 그렇고 계절적 특성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야외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어른들만 옷을 또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유아 아기들도 내 옷을 또 바꿔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이 리오프닝주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젤 산업 쪽에 있는 재료가 리오프닝 재료로 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진 않았거든요. 다들 엔터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주류 이쪽에 좀 포커싱을 맞췄었는데 이제는 좀 엔젤 산업에 대한 그런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리오프닝을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디지털 플랫폼 20%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기 정부가 지금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이제 나아가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폭발적인 지금 상승률을 이끌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컨텐츠 이런 관련된 그런 쪽들의 산업이 계속해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디지털 쪽으로 IT 쪽으로 우리가 또 인공지능을 또 차기 정부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거기엔 또 로봇이 연결될 수도 있고 이게 다 연계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쪽에서도 굉장히 큰 시세가 또 일어나게 되었었죠.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디지털 플랫폼 쪽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좀 새로운 지금 신선한 섹터구나, 신선한 재료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민터넷이라든지 그 오파스넷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거래량과 시세를 이끌어주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지금 조정이었거든요. 우리가 사료주들도 그렇고 수산 관련주 이런 지금 곡물 관련 식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수급이 강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투심이 다 지금 약간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접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 번은 지금 정부 정책안에 대한 부분들
그 중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쪽 다시 한 번씩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20% 디지털 플랫폼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면 국내에 몇 개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인터넷 양대 산맥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인터넷 쪽에서도 그렇고 시스템 네. 통합이라고 SI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 쪽에서도 좀 관련주가 많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원전 20%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30, 디지털 플랫폼 20, 원전 20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일단 한 70% 정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는 풍력이랑 태양열보다는 그래도 원전 시대로 좀 나아가자. 탈원전을 탈하자는 분위기가 너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요. 이 정부가 이 원전 시대에 있어서 진심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이 원전 수출에 대한 그 추진단을 또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이제 앞으로 10기, 10개 이상을 짓겠다라는 또 공식 발언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탈원전이 너무 지금 몇 년 동안에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금 원전으로 지금 돌려놓기에는 바로 지금 가셔야되진 않겠지만 지금 첫 발이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탄소 중립이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지금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성 파워텍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이 변경이 됐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까지.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타점을 잡기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원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는 저희 이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리오프닝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 하나의 트렌드, 테마라고 보셨는데 종목 발굴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난주까지는 화장품주가 많이 언급이 됐다면 이제 그 다음 주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신선합니다. 저출산 엔젤 산업을 지목해 주셨고 종목으로 손오공, 아가방, 컴퍼니 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다음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인터넷도 포함이 되겠지만 삼성 등의 대기업들 계열사들 다 있죠. SI, 시스템 통합 쪽 언급 주셨고 원전 테마는 사실 언제까지 갈까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여전히 끌고 가는 테마로 보셨습니다. 이 내용까지 메모해 두셨다가 새로운 주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 전략 먼저 체크해 봤고요. 이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문자 늦지 않았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기다리는 사이에 전화가 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네요. 제가 힘을 받는 느낌입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LG 이노텍요. LG 노텍.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9만 원에 15%요. 39만 원이면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얼마 한 2주 좀 넘었나? 얼마 안 됐어요. 어이구, 막 올라가서 실적 좋다 그러고 막 좋은 소리 많이 나올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 김진만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노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만 원이면 이제 정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LG 이노텍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잘 나왔는데 실제 컨퍼런스 콜 안에서 내용을 들어보면은 2분기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혹은 이제 파장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노텍이 작년에 12월까지 벌었던 금액은 괜찮은데 1, 2, 3, 4월까지 해서 번 금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실적을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턴하기 시작하면 또 얼마든지 다시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9만 원이라는 평균 단가는 약간 높기는 해서 만약에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신 상황이면 한 33만 원 정도까지 빠질 그런 포인트로는 그런 하방을 좀 열어 두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도 지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널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0만 원, 32만 원 요 두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한 번 정도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수가 턴해서 39만 원을 오게 되면은 저는 그때는 다시 비중을 좀 줄이고 한 10% 정도의 비중만 전고점을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중으로 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노텍도 좋은 기업이긴 맞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평균 단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바닥이 다시 잡히게 되면 한 번 정도 비중은 더 실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다시 본전 정도 왔을 경우에 그때 비중은 조금 축소를 하시라라는 이제 추후 전략까지 제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바닥이라고 네. 하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라인일까요? 뭐 저는 계속 일단은 바뀌겠지만. 32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 정도로 일단은 그 다음 추가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왔었을 때는 일부 추가 비중을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이거를 있잖아요, 선생님. 초과를 할까, 얼마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 32만 원에서 33만 원 한 15% 또 해도 돼요? 초과? 그 매수. 비중을 더 많이 늘려도 되냐는 예, 말씀이시죠? 예. 네. 예. 저라면은 33만 원 정도가 왔었을 때는 그때부터 뭐 매일 5%씩 더 사도 한 30%까지는 늘려도 이제 되는 기업이니까, 만약에 혹시나 2분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이 왔네, 그래서 바로 막 다 하시진 마시고 매일매일 일부 비중만 나서서 이제 하루에 5%씩 더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쓰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30%까지 늘리셔도 되지만 이제 그 구간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라. 혹시나 턴하게 될 경우도 언제든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막 섣불리 다 매수하시면 그때 밑에 또 뚫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일정 비중을 채우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는 유리한 대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감사합니다. 그 투자가 그렇습니다. 한 번에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예, 내려가면 매수, 올라가면 파는 전략. 다행인 건 LG이노텍 기업은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응원할게요. LG이노텍 먼저 체크해 봤고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2부 연결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한신기계요. 한신기계.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000원에 30%. 13,0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그 전일 종가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예, 언제 예. 매수하셨을까요? 한 3, 4일? 한 달? 한 3, 달요? 4일 정도? 예. 한 달 전이면 이 가격이 아니, 없었을 텐데. 3, 4일, 3, 4일. 아, 3, 4일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많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긴 한데 크게 벗어나진 않아서 답답하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예. 최원범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십시오. 예. 네, 위원님.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한신기계 지금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3, 4일 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예. 지금 고점이 있잖아요. 예. 네, 지금 고점이고 이제 또 저도 이제 방금 원전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좋은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한신기계가 대장으로 지금 이제 수급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 예. 지금 비중 보시게 되면은 30%면은
지금 시장이 시청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계속 녹록치 않게 하루가 다르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진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게 20% 이상의 30%까지의 지금 비중은 좀 많다고 좀 생각이 돼요. 아무리 유망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아무리 여기저기서 이 거래량이 이제 터졌으니까 갈 것이다 라고 해도 한 종목의 지금 시장에서의 30%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고가를 갱신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 신고가 종목의 장점이 뭐냐면은 위에 있는 매물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고, 여기서도 고가 갱신, 고가 갱신, 고가 갱신. 계속 매번 고가 갱신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점이 뭐냐면은 위에 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한신기계 같은 50일 신고가임과 동시에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추세를 받을 때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 개념. 그러면은 만약에 신고가 매매가 실패했을 때 이게 고점을 찍고 급락하게 됐을 때 또 리스크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의 비중이 지금 30%는 너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리 지금 유망한 종목이긴 하더라도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바로 출발할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정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게 되면은 일단 비중 먼저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네, 비중을 최소한 3분의 2는 좀 줄이셔서 저는 지금 10%부터 좀 보유하시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왜냐면은 13,000원이시니까 지금 약손실이실 거예요. 그래서 약손실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약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걸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13,000원이시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니까 만약에 한신기계가 조정폭이 좀 나오게 되어서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을 때는 30%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20%는 줄여주시고 10%를 보유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종목이 좀 내려갔을 때 조정이 좀 더 단기간에 일어났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또 10%를 또 매수하셔서 20% 그리고 또 5% 해서 원하시는 30%를 만들어 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가만히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듭니다.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전망, 앞으로 전망. 전망은 당연히 저는 원전 쪽에서는 차기 정부 자체가 이 원전의 진심으로 거의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지금 파격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원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를 대비할 이제 섹터로 원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재료적으로는 저는 이제 원전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비중 조절을 좀 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예. 너무 많은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실으면 요즘 시장 분위기가요 수익 내기 어려운 장세이다 보니 이런 조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 섹터는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십시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한신기계 체크해 봤습니다. 조금 더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이제 원전에 대해서 그 전주부터 저희에게 계속 투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첫 출연하셨을 때 저희에게 이제 보성 파워텍으로 수익도 안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다음 주에 이제 밀릴 때는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리고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밀렸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에요. 저도 그게 이제 새벽 시장 확인하고 그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정말 미증시 여파 때문에 월요일 시장이 조금 조정으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가정으로 일단은 거기서 이제 포커싱을 맞추게 되면은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목요일이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휴장 전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세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또 그렇게 또 크게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까라는 관점은 금요일장이 좀 좋지 않을까. 금요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월요일보다는 화요일부터는 그래도 화요일보다는 일단은 지금 휴장을 앞둔 거기서 이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휴장이 끝나고 그리고 FOMC에도 이제 마무리 되겠죠. 그러니까 금요일자에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5월 2주차를 좀 승부를 보자라는 관점에서는 금요일부터 좀 이렇게 좀 재료적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중간에 또 우리가 징검다리 휴일이 있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이제 고민돼서 말씀을 주신 건데, 이제 주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지를 보고 금요일에 한번 대비를 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원전 테마 같은 맥락으로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자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끝번호 6374번 휴대폰 쓰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자이언트 스텝 문의 주셨습니다. 48,000원의 비중은 2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절 안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종목이요. 연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밀렸는데 전거래일에 3만 원까지 내주면서 29,950원 종가 썼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 도와주세요. 정말 손절 없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 어려운 종목입니다. 만약에 안 보실 거면 계좌를 다른 데로 치워버리는 게 사실 제일 낫습니다. 언젠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행인 거는 5만 원 위의 평균 단가는 아니라는 게 조금 이제 그나마 위안거리이기 때문에 네. 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턴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가야지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마켓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섹터 자체가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영상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대한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적자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전에 형성했던 건 정말 큰 기대감이죠. 이때 올랐을 때 메타버스가 정말 한창 절정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맞아요. 이 종목에 대한 상담을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오를 수 없다라는 게 제 딱 원칙상으로 현재는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닌 상황이고 저는 이제 만약에 정말로 메타버스 붐이 올 때면은 일단 금리 인상 이슈가 마무리되는 3월 혹은 3분기 혹은 4분기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작년에 뭐 덱스터라든지 혹은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은 적어도 지금 올해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8,000원은 그래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현재 주가에서 거의 40% 가까이는 올라야지 즉 50% 가까이는 올라야지 평균 단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고 실제로 이때 있잖아요. 요 보시면 요 라인 때 예. 실제로 이 드디어 반등 하나 하고 이제 추가 매수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때 이때- 이제 메타버스 네. 다시 간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그때 전략을 실패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손절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저는 단기간에 이 종목이 오르지 못할 거에 저는 베팅을 할 거고 그렇게 만약에 보기가 좀 싫으시면 다른 계좌로 좀 잠시 옮겨놨다가 메타버스 붐이 다시 왔었을 때 열어보시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좀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1년 이상은 보셔야지만 평균 단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보기 조금 이제 손절하기 싫으시면은 계좌를 다른 쪽에 옮기셔서 나중에 뭐 메타버스 붐이 왔었을 때 그때 열어보셔도 늦지 않고 단기간은 상승이 좀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좀 안타깝지만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이고 손절하기 싫다면 한동안 안 보는 게 가장 심리적으로 좋다는 말씀이신데 이 방송 보시면서 네. 이제 진만쌤 의견 들으면서 시각이 바뀌어서 그러면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네.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또 되게 안타깝지만 손절하기에도 그렇게 좋은 주가는 아니에요. 만약에 예. 손절은 여러분들 주가가 빠질 때가 아니라 오를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손절은 빠질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고 반등이라도 올 때 네. 사실 손절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됐었을 때 그래도 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아까도 이제 방금 한신기계 뭐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 한신기계는 결국에는 그런 악재를 딛고 끼가 있으니까 결국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도 끼가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VFX 같은 이제 영상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싶다면은 나중에 한 번 정도 붐이 조금이나 왔었을 때 혹은 강한 주가 반등이 있었을 때 손절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지금은 손절하기도 늦지 않다. 즉 적절한 시점도 손절하기 적절한 시점도 아니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좀 좋지는 않네요. 일단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이 늦었다, 타이밍은 놓쳤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일단 다시 한번 이제 메타버스 테마에 바람이 불고 그 붐으로 이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시연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 회사는 그래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시세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었고요. 다음은 비덴트 문의 주셨네요. 29,9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비덴트가 요즘 2만 원 아래에서 중반까지 이제 10,000원 중반까지 밀려 있는 상황인데 최영범 위원님
이게 사실 이제 코인 관련주잖아요. 코인이 요즘 힘을 못 써서 관련주가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네, 지금 코인 시장이 그래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코인도 지금 최근에 청산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진 시장이나 선물 시장에서 청산이 좀 많이 좀 일어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시세는 괜찮습니다. 시세가 무너지진 않았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ICO라든지 재료들은 지금 넘쳐납니다. NFT 연결이 돼서 넘쳐나는데 이게 지금 비선 관련주로서의 지금 비덴트가 지금 시세를 지금 못 받고 계속 좀 추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상장된 2,200개 가까운 종목 중에 2,100개가 거의 다 같이 빠졌습니다. 그럴 때 방금도 자이언트스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죠. 이 메타버스 또 FX 관련해서도 거의 뭐 국내 대표적인 정말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빗썸의 대표적인 관련주죠.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지금 거의 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올라간다. 빗썸 같은 경우도 현금 부자하고 뭐 건물을 또 샀다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유망했었는데 최근에 이 3자 배정으로 지금 300억에 대한 유증을 또 받게 됩니다. 인바이존에는 최대 주주로도 받게 되는데 그런 지금 측면에서 지금 자금 조달도 받았고 여기에 있어서 좀 재료가 이제 효자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비덴트가 이제 29,000원에 지금 갖고 계세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비중 한 종목당 비중이 이렇게 30% 되게 되면은 대응이 어렵다는 거죠, 아예. 손절도 라인을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손절은 올라갈 때 하는 것이지 내려갈 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려갈 때 손절하는 것보다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이 확실하게 지금 다시 한 번에 좀 조금이라도 소폭에 이제 좀 상승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시장에 맞는 손절하고 그 시장에 맞는 부합하는 종목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비덴트라면 지금도 손절할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면 비덴트 자체에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종목들이 다 같이 눌렸을 때 이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섹터에 지금 수급이 그냥 없었을 뿐이에요. 잠시 투심이 떠났을 뿐이지 시장이 다시금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을 때는 굉장히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또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NFT 게임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가 거의 작년 하반기를 수놓았죠. 그래서 지금 잠깐 좀 기다리는 상황이다. 우리가 1년, 2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3, 4개월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도 지금 손절하는 그런 라인보다는 그런 방향보다는 일단 지금 30%시니까 보유하신 다음에 시장에 대한 반등을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이 종목도 팔 때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다음 코인의 열풍이 불 때 시장에서 관련주가 큰 시세를 낼 때를 기다릴 타이밍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겨울이 빨리 지나고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비덴트까지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신 두 종목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우리 김진만 어드바이저께서 천보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 주셨는데 시장의 외풍이 흔들릴 때도 이 종목은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4%가량 기록 중인데요. 특히 전거래일에 시세 분출이 놀라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 종목인지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추가적으로 더 갖고 가셔도 되고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1분기 수익성 악화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공매도 대차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제 공매도 대차 잔고가 최근에 줄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상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상환 주스가 이제 신규 주스를 조금씩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만약에 이제 쇼커버링이라죠. 쇼커버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때도 작년 이제 4분기 때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겠다라는 리포트 때문에 요 부분에 하락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그 시의 부분을 어닝 서프라이즈로 증명을 해내면서 다시 한번 고가 트라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번 수익성을 계속적으로 증명했던 기업들은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조금 이제 공매도 혹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슈로 하락할 때마다 결국에는 분할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지금도 거의 보합권에 아마 위치를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은 비중 확대도 굉장히 괜찮고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비중들을 이미 최대한으로 늘렸던 분들께서는 적어도 3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AS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대차 잔고는 공매도 그 전에 대기 자금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해서 이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수급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셨어요. 공매도에 투자하려는 그 심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대차장고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는 의견 주셨네요. 천보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최원범 어드바이저께서는 지난주에 이화 공영을 주셨습니다. 장중의 흐름이 참 좋았죠.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11%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 대목이 다음 주는 녹록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시장 전체적으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 챙겨야 될까요? 건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신정부, 이제 5월달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부동산 관련 정책주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산보다는 확실히 부동산에 많죠.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이제 일성건설이라든지 동신건설, 관련해 또 이화 공영까지 이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은 결국 차기 정부 기대감이거든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층고 제한에 대한 폐지 계속해서 지금 공급 분양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 이제 뭐 원희룡 이제 후보죠.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쪽에서 좀 더 밀어주겠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도 좀 재료가 엮여 있고요. 거기서도 수급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좀 먼저 선취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그 관점이 주요했고요. 지금 목표가를 제가 9,000원을 그때 제시를 해드렸는데 조금 못 미치게 8,890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동산 관련 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다른 나라 대비해서 신정보가 들어서게 되는 거의 유일한 지금 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나라가 신흥국 중에서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목표가까지 좀 더 보시고 기다리신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맞물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화 공영까지 지난주 종목 점검 받아봤고요. 새로운 공약주 한 종목씩 받겠습니다. 위원님, 자. 네, 저는 새로운 주는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네, 저는 명신산업 이제 자동차 부품 주주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거시적인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을 얼마나 이쁘게 잘 뽑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2분기, 3분기의 주요 메인 포인트는 얼만큼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완성차 업체의 주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인데 그만큼 공장 증설 혹은 이제 물량 확보가 얼만큼 되는지 여부 혹은 이제 좋은 부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이제 조금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결국에는 2분기, 3분기 때 차량용 반도체 쪽만 마무리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공장을 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만큼 부품사들은 이제는 과연 얼만큼의 수익성을 보여주느냐 혹은 이제 물동량 관련해서 얼만큼 이제 이전에 4분기 때 정말 관련해서 물류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담되었던 부분들이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자동차주들이 좀 하락세 나왔을 때 같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신산업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종목으로 굉장히 우량한 종목인데 그래도 매출액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이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접근에 맞춰서 흑자 전환할 때가 주가 타격성은 굉장히 좋다. 이제는 부품사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현재 시점에서는 악재는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2분기 실적 이전까지는 이제 자동차 쪽에 완전 안정된 그런 성장세와 함께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명신산업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 벤더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테슬라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주가 하락하는 여부는 사실상 개별적인 이슈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신산업이 갖고 있는 저런 핫스탬핑 공법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를 먼저 제시를 드리면 명신산업 목표가는 단기간으로는 한 27,000원? 네. 예, 나머지 네.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 주십시오. 네. 예, 많은 정보를 여기서 담아 주시려고 하셨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약간의 힌트 나갔어요. 자동차 부품단이 지난주에 사실 화시인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군들이 시세 분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많은 분들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에 대한 힌트로 삼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명신산업이었습니다. 자, 또 새로운 종목 받아볼 텐데요. 최원범 위원님.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두 번째 섹터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솔루션을 좀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SI 쪽인가요? 시스템 통합? 맞습니다. 예,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이 디지털 플랫폼 쪽에서는 이 플랫폼 관련 얘기는 이미 10몇 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SI 쪽에 집중을 해서 차기 정부가 이제 구상하는 빅데이터라든지 통계 종합적인 부분들에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제공하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이름이 그날 시장에 보였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승 VI가 발동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수급 탄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데이터 솔루션이 금요일자에 또 11%를 또 올라가서 급등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관련주들이 지금 수급이 다 같이 시작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디지털 플랫폼 많이 눌려 있었고, 그런데 많이 눌려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시더라도 잠깐이에요. 잠깐의 구간이고 여기서 지금 한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게 건강한 조정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받쳐주는 분위기. 이미 지금 이제 61선이라든지 지금 기준선 돌파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공개 방송에서 지금 목표가라는 지금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지금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들 또 하나의 또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이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두 분 무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인 전략은 무료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와서요. 무료 방송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조금 후면 방송을 마감해야 되는데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걱정 마세요. 무료 방송 통해서 두 분 대방출 예정입니다.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것들 속 시원하게 알려준다고 해서 이제 무료 카톡방에 제가 이제 어제 올려놨거든요. 궁금하신 이제 섹터 있으면은 이제 올려놔 보시라 해서 10가지 주제를 좀 선정을 해서 이제 그 부분들 뭐 조선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게임주도 있고 전망이 어떤지 여부 사실 이제 시간이 방송에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섹터의 전망들을 알려드리려고 주제를 이제 어제 저녁에 좀 남겨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셔서 이제 좀 겹치는 부분들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것들 속 시원하게 사실 무조건 좋다라고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인사이트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이제 이어서 공개 방송에서 제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계속적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그것들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제목 잡아주셨습니다. 고민 섹터 먼저 다 접수를 하셨대요.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코너명이 더 떠오르는 제목이네요. 예,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우리 최원범 위원께서도 많은 내용 준비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어떤 내용 하실 예정이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리오프닝이나 디지털 플랫폼 원전 좀 섹터 말씀드렸는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좀 관련된 좀 종목들도 뭐가 있을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질문 시간을 가져서 어떤 지금 섹터고 어떤 지금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이 이 섹터인데 이게 지금 5월에 유망할까요? 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5월 달에는 그러면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라는 그 해답을 제가 좀 명쾌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좀 시청 부탁드리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이따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방향 제대로 판단하는 유일무이 전문가. 이거 누가 달았어요? 네, 제가 나왔습니다. 예. 네. 4월부터 사실은 시장 어느 정도 방어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한편으로는 테마를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적중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5월에도 제대로
집중해야 하는 섹터가 무엇인가 고민됩니다.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머니왕을 검색하시면 저희에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가 되는데요. MTN 밴드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최원범 위원의 얼굴과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얼굴이 딱 보이네요. 오른쪽에 방송 중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다양한 또 소통 창구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아래에 나가 있고요. 김진만 어드바이저 혹은 최원범 어드바이저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안내 방법 나간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니왕 2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려야겠네요. 남은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어김없이 12시에 놀러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